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힘써주신 증인 및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사용 수익 허가 4건하고 관리 위탁 1건 이렇게 내주셨죠? 네. 무풍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었죠? 네, 내줬습니다. 언제 내줬죠? 최근에?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까지 사용기간 그때 내줬죠. 몇 년간이나요? 5년인가요? 3년인가요? 3년이죠? 위탁료가 얼마나 되나요? 1,760만 6천 원입니다. 연간, 그렇죠? 네. 의회 승인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정확한 의회 승인 금액까지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중요재산 1,000만 원 이상인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 승인 받았어요?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나와 있어요. 사망에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인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 계약, 여기에 의하면 꼭 무조건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몰라서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못 받았죠? 그 조항이 제가 전문위원 재직 시절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예. 최근에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미처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017년도 6월 13일 날 이 의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추후 늦었지만은 다시 그냥 이미 사용 허가는 나가 있지만은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019년도 예산에 이런 행정 절차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많이 잘못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예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업무 미숙으로 결국은 농업인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와 양해하에 저희들이 차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차후에 꼭 의결을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네. 수입하고 지출 내역을 보면은 지금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은 21억 1,376만 7천 원이고요. 지출은 얼마나 돼요? 지출은 3억 3,896만 4천으로
그러면 이제 손익 계산을 하면 사업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17억 7,480만 3천 원. 수익이 이렇게 났습니까? 네, 뭐 수입 입장료하고 뭐 또 와인 판매, 농산물 파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지출한 비용하고 이게 차감하면 이제 17억 7,480만 3천 원인데 와인하고 입장료, 체험, 와인하고 농특산물을 얼마치를 팔았어요? 와인하고 농특산물하고 총 합쳐서요. 2017년도에는 16억 1,315만 6천 원 팔았습니다. 원가가 있죠, 원가. 예, 원가 물론 있죠. 원가가 있죠. 원가가 얼마나 돼요? 와인하고 농산물하고 이제 각각 틀리고 또 와인은 제조업체별로 그 원가 계산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굳이 와인에 대해서 원가가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지금 2017년도 손익 계산을 하면 17억이 남았다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7억. 이 17억이 다 남았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총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따진 거고요. 실제 와인하고 농산물은 와인 업체한테 정산이 간 것이고 농특산물은 농특산물을 입점해서 판매한 농가한테 지급이 된 것이고 뭐 기타 이제 우리가 수입을 굳이 올렸다고 하면은 군으로 세입이 잡힌 것은 이제 조격 체험료 또 입장료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세액 수입을 거뒀다고 그러니까 세액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17억이 지금 수익이 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원가를 빼야 되잖아요, 원가를. 이렇게 이게 눈 가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구수님한테 이렇게 보고했죠? 예? 아직 제가 보고한 적은 없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도 산정을 해보고 이런 농가한테 지급한 거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서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고 여기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했는데 매출액 기준이 사업 수익인 양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행감 자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가 빼고 나면 얼마나 됩니까? 원가 빼고 나면 농특산물, 와인 원가를 빼고 나면 턱도 없죠. 이제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으로 4억 1,884만 8천 원 거둬들였고요. 조격 체험료로는 이제 8,080만 9천 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 제하고 인건비 제하고 다 제하고 나면 손익계산서를 따지면 17억이 그 이익이 아니고 턱없이 17억의 그 머루 와인이나 농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빼고 나면 턱없다는 얘기 이 지금 결산서가 그렇죠? 이제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 농가하고 와인 업체한테 지급한 걸 빼고 저희들이 세액 수입으로 거둬들인 금액 이렇게 산정을 하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예. 손익 계산이 1억 4천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게 맞죠? 그렇게 계산하도록 그런 방법을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모르는 분이 이거를 보면 17억이라는 돈이 머루와인 동굴에서 사업 수익이 이렇게 난 줄 알아요. 네. 그 지금 머루와인 동굴을 관리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그 관리 위탁을 줬으면 그걸로 다 어느 정도 끝나는데 여기 이제 기간제 근로자 이것은 또 따로 이렇게 계상을 합니까? 계상해서 이렇게 빼는 것입니까? 이제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그 운영하는 측에서 이제 고용해서 쓰는 인원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군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쓰는 인원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 위탁을 줬으면 거기서 다 해결을 해야지 왜 기간제 근로자를 또 따로 이렇게 쓰냐고요. 사실 이게 관리 위탁이 아니라 사용 수익 허가인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매번 다 그래요 지금. 이건 이제 제가 이미 제출을 하고 나서 이 담당 직원한테 이게 오타가 났다. 이거 왜 이렇게 제출했냐고 이제 지적은 했지만은 이미 또 고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알으셨으면 고치셔야지 띠지 작업이라도 해주셔야죠. 잘못됐습니다. 이어서 그 공선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공선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공선회가 3개의 공선회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자료에는 이런 부분도 자료 좀 제대로 이렇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좀 업무 파악을 했습니다. 공선회가 공동 선별위원회죠. 공동 선별하는 곳이요. 그렇죠. 이제 공선 공개라고 해서 공동 선별 공동 계산을 해주는 이제 조직이죠. 조공이라고 있죠. 조공. 예, 뭐 무주 반딧불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줄여서 조공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조공에는 지금 몇 개 단체나 지금 가입이 되어 있나요? 지금 7개 품목, 무주농협은 5개 공선에 271명이 가입돼 있고요. 또 구천동 농협은 거기도 5개 품목에 226명, 총 합쳐서 공선 회원이 497명입니다. 공선회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나요? 공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과실수급 안정사업 지침, 즉 계약 출하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제 조공에서 자율적으로 저희들 관여 없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농협에서 위탁받아서 하나요? 무주농협, 구천동 농협이 이제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출자를 해서 그 양 농협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제 조공에서 대행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죠.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이라고 하죠. 조공을. 조공이 지금 조공에서 그 공선회 쪽으로 도움 주고 이러는 건 좀 있습니까? 그 공동 선별 공동 계산을 하면은요. 이제 그 사과, 포도, 배, 과실류, 딸기, 수박, 깻잎 이런 것이 이제 출하를 하고 있는데 그 분산 출하를 해서 농가 수치 가격을 도모해주고 있죠. 공선회를 가입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공선회를 가입을 하면은 수치가 농가가 판매하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다른 개별적으로 도매 시장에다 출하하는 것보다는 공선회를 통해서 출하를 할 경우에 수치가가 올라갑니다. 더 돈을 받을 수가 있죠, 농가에서.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를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 공선의 장점은 공동 선별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일손이 많이 절감이 된다. 이것은 장점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공선회로 통해서 출하를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것은 차차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공선회를 가입을 하면은 농협에서 선수금을 주죠. 선수금. 70% 범위 내에서 선급금. 선도금을 주죠. 선급금을 주죠. 이 선급금을 어떤 때 줍니까? 개인이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줍니까? 그 약정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과 품목에 대해서 출하 약정을 했을 때 70% 범위 이내에서 선도금을 지급을 합니다. 만약 그 선급금을 주면 예. 얼마 만에 선급금을 갚아야 됩니까? 그 농협 사업 체계가 그 출하 약정 계약을 한 이후 그 익년 4월까지 사업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4월 달까지 정산을 해주고 그 출하된 물량을 예를 들어서 100톤을 농가가 출하했는데 한 80톤은 조공해서 팔고 나머지 20톤을 판매를 못했을 경우는 그걸 매치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주고 정산을 해줍니다. 공선위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 그 아마 그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예. 선급금을 줘서 농가들이 그 농사철에 또 그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선급금을 줘서 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좋은 반면에 또 약간의 그 단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 단점은 혹시 알아보셨나요? 그 이제 과실 출하 약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농가가 100톤을 출하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반절만 출하한다든지 또 100톤 전량을 출하를 안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선도금 준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그 물량 출하 안 한 물량을 산출해서 위약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정부의 과실수급 안정사업 지침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그 최소의 물량으로 최소 금액을 산정해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부과를 하고 또 그 위반한 그 금액 선도금 준 금액 회수하는 것을 좀 이제 편의상 물품을 출하한 걸로 이렇게 기표 처리해서 좀 이제 그 위약금이 많이 부과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받고 그의 농사를 졌는데 그 농비도 못 건질 만큼의 이렇게 농사를 못 졌으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 이제 천재지변이랄지 재해가 발생해서 또는 뭐 농가가 이제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때는 예. 그럼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뭐 계약 위반 상으로 간주를 안 하고 예, 이제 이건 제해서 그럼 1년 연장을 더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업은 농가가 이제 사망했으면 이제 그 끝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이제 우리 본 의원하고 약간 이제 견해가 틀리고 제가 알아본 거하고는 좀 틀린 것이 좀 있어요. 예. 조공에서 공선에서 하는 것이 거의 물건을 이제 약정을 해서 물건을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예. 이게 정기적으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많이 가지고 오는데 공선에서 1년에 며칠이나 보통 품목에 따라 틀리겠지만 며칠이나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품목마다 다 틀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홍로 사과 같은 경우는 길게 잡아서 한 20일 정도 이제 그렇게 잡고 뭐 품목마다 다 틀리죠. 20일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그 공선에서 하는 기간이 선별 작업하는 기간이 짧다고 그래요. 그 품목의 특성상 그렇죠. 이제 변질, 뭐 부패 또 뭐 감모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틀려요 품목마다. 자, 그러면 토마토 그 출하하는 시기가 보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출하를 하는 농가하고 늦게 출하하는 농가하고 보통 두 달 정도 차이가 나죠. 보통. 네. 그런데 이제 공선이하고 약정을 해요. 농가하고. 근데 공선이하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공선이를 따라줘야 돼요. 그게 맞죠? 계약상이죠 서로. 계약상에 맞죠? 쌍방간에. 근데 일찍 출하할 것 같으면 공선이가 가동이 되지를 않아요. 일찍 출하를 하면 그 공선이가 실질적으로 그 일수로 따지면 거의 뭐 열흘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흘에서 많으면 보름. 이런 경우는 약정의 위배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공선이는 일단 약정을 하면은 공선이를 통해서 출하를 해야 되고 공선이에 출하를 하지 않으면은 약정 위반이 되잖아요. 그럼 좀 전에 증인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계약이 위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농협에서 이제 그 출하 기간에 맞춰서 이제 빨리 그 받을 준비가 이제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제의를 시켜줘야겠죠. 이제 자기들이 준비가 안 돼서 들어오는 출하 물량을 못 받아주면은 뭐 계약 위반이 아니라 그건 거기서 제의를 해야죠, 당연히.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선이 같은 경우는 오전에만 무조건 가지고 오라고 해요. 오전에. 그러면 대농가 같은 경우는 오전에만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오후에 가지고 갈 수도 있죠. 오후에 늦게 선별 작업을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에? 그럼 토마토 같은 경우는 오전에 가지고 와서 오전에 가지고 오든 오후에 가지고 오든 이것을 선별 작업해서 출하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늦어지면 이게 이제 익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그런데 오전에만 공선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공선이 그럼 이게 확대를 해야죠. 공선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경우는 좀 이제 개선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우리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인 이제 조공이 그 어떤 마케팅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공선이로 가입을 해서 약정에서 가입을 하면 수수료를 떼죠. 수수료 6% 정도 이렇게 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수료를 떼요. 공판장에서 얼마나 띱니까? 어디 대도시 공판장? 예, 예. 대도시 공판장도 안동 같은 경우도 6% 띄고 6%에서 7% 떼죠. 공판장별로 다 틀리죠. 뭐 예, 다른 공판장 다 틀리긴 4% 한데. 띄는 데도 있고. 조공에서도 조금 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몇 프로 띄는 줄 아시나요? 한 15% 정도를 떼요. 15%. 품목마다 다 예, 틀린데요. 품목마다 틀리는데 예. 보통 그래요. 그러면 농가들한테 이 좋은 공선회가 농가들한테 이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급부적으로 그 농업의 어떤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 공선회를 통해서 개통 출하하는 경우 농가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동 농협 농산물 공판장하고 안동 첨가 합자 회사가 이게 서로 맞바라보고 있는데 그쪽에다 납품해서 농가가 수취한 가격하고 저희들이 공선회 조직이
그 조공에다 납품해서 개통 출하해서 이 정산한 금액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농가 수치가가 77.4%. 예를 들어서 만 원어치를 팔았으면 증인, 7만 증인 이래요. 공선에서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출하를 해요. 약정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5% 떼고 또 공선에 있는 분들도 공선회로 넣지 않고 다른 쪽 루트를 해서 파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이유를 아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100박스를 출하를 할 것 같으면 박스당 1,000원씩 되죠. 공선에는 1,000원. 1,000원씩 되면은 100박스면 얼마요? 10만 원. 150박스면은 15만 원이에요. 이게 너무나 많이 뗀다 이거예요. 너무나 많이 떼니까 이거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3명을 쓰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선회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그 파악을 해보셨어요? 예, 이제 파악을 했는데요. 그 사실 이제 홍로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동 청과하고 안동 농협 농산물 공판장 이 홍로만 이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688톤 사과가 근리 출하됐어요. 이제 그 출하 금액으로는 이제 17억 1,900만 원 정도고 거기서 한 이제 농가가 이제 받은 금액은 이제 15억 정도 되고 지금 농가들이 공선회를 별로 신뢰를 하지가 않아요. 떼가는 거 많고, 떼가는 거 많고 또 거기에 또 시간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또 선별 작업을 하지도 않고 이런 많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농산물 안정 지원 조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농산물 가격 안정 이런 조례, 부분을 예. 조금 더 일조하죠. 그게 있으면 이것이 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많이 되고 농가 수치가가 올라가고요. 이것을 좀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자료로도 제출이 필요하다 하면 제출을 기꺼이 해드릴 용의가 있고요. 홍로만 비교를 해도 무주군 18kg 한 콘티당 농가한테 돌아간 금액은 46,346원이에요. 근데 안동으로 출하된 금액은 39,294원. 그래서 그 우리 한 농가가 7,052원을 더 받은 거고 기타 또 환급을 또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따지면 안동하고 무주하고 비교해서 22%가 농가한테 더 갔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필요하시면 지금 물론 이제 그런 데이터를 낸 경우도 있고 전산 자료 예. 거기서 직접 뽑아서 또 데이터 정리한 이런 거죠. 게 있어요. 또 농가들이 공선회를 불신하는 경우도 많아요. 공선회 불신 맞는데 이런 경우를 물론 뭐 다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 이번 조례를 만들면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킨다고 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농가들한테 조금 그 뭐 농협이나 이런 데서 갑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가끔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선급금 부분에서도 그게 이제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 연체 12%뭐 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것이 시행이 됐나 안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농가들한테는 공선위가 그렇게 장점으로만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제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농협을 이제 편드는 건 아니고 이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사실 그 사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22% 정도 그 재비용을 이제 빼고 이제 차감액을 이제 지급을 해주는데 굉장히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농가한테 이제 들어가는 금액은 많은데 농가는 이제 안동하고 비교해서 안동에다 출하하면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입금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무주는 수탁 사업이고 그것을 저장했다 분산 출하하면서 팔고 나서 그 금액을 정산해 주는 거고 안동은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34명이 있고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이 또 내려와서 물건을 경락받아서 가져가고 이런 것이 바로바로 그 사과가 거래가 바로 그날 당일날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는 건데 사실 안동으로 출하해서 농가들이 손해를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무주는 사과가 홍로 2,800원에 받았는데 안동 이번 가을에 홍로 출하된 걸 분석해 보면 2,182원. 그래서 킬로그램당 618원을 농가가 덜 받았습니다.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예, 예. 또 다른 작물 공선에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있겠죠. 이게 전체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예. 일단 공선에서 이제 농가들이 이제 출하하기 전까지 드는 부대 비용 있죠. 박스 값, 박스당 뭐 예. 1,000원씩 뛰는 뭐 부분이라든지, 조공 수수료, 예, 수수료 물류비, 5%씩 인건비, 떼는 거, 자재비, 예, 이런 것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22%대 22%. 25%죠. 22%. 22%. 그게 뭐 그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 농가들이 너무나 많이 뗀다 이거요. 너무나 많이 떼서 실질적으로 본 증인이 봐도 남는 게 없어요. 여기서 띠가고 저기서 띠가고 귀신이 띠먹고 무당이 띠먹고 남는 게 없다고 다 얘기를 해요. 참 이거 이제 가락시장 같은 경우 농가들이 개별 출하할 경우에는 10,000원어치의 그 물품가라면은 4,440원밖에 못 받았어요. 지금 근데 예. 그 선별을 하는데 제대로 이제 농협에서 받아서 공동 선별을 해 주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선별을 해 주는 사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과가 있잖아요. 안 좋은 사과는 어떻습니까? 그 기스나고 뭐 이런 것은 이제 노스 처리에서 이제 그 10% 정도 부분을 이렇게 이제 노스 부분으로 이렇게 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동으로 가는 사과는 이게 좋은 사과 안 좋은 사과 다 가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사과만 해주고 좋지 않은 사과는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 이런 것이 엄청 많아요. 안동 같은 경우는 아니 이제 안동 얘기 하지 말고 선별 쪽에서만 말씀을 하셔요. 공동 그러니까 선별하는데 그 안동에서 받아주는 것은 이제 기스 부분을 받아주는데 결국은 그것을 킬로그램당 200원에 경북 능금 협동조합에서 이제 수거를 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왜 받아주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이 무주 예. 조공은 아직 그런 가공 처리 능력까지 겸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예. 공동 선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우리 농가들이 많이 찾질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좋은 농사를 좋게 지고 좋은 사과 같으면은 그 걱정을 왜 합니까? 이런데 거치지 않아도 아주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좋지 않는 거라도 이게 좀 여기서 좀 해줘야죠. 그렇게 생각 안 드셔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고 가공 처리 시설이 이제 좀 돼야 되고요. 가공 시설 처리 말고라도 이렇게 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 주셔야지. 좋은 사과만 싹 가지고 가고 나쁜 사과는 그 농가들이 그러잖아요. 부어가지고 멍든 사과를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간다. 몇백 박스를 막 가지고 간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잘 된 겁니까 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시장에 이제 유통이 상품이 안 돼서 유통이 불가능한 품목은 이제 그 농업 이쪽 조공에서 어떤 처리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건 이제 굳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별도로 이제 콘티당 그 정부에서 융자로 해서 이게 수매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대안으로 해서 찾아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수매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은 그래요. 뭐 농사를 잘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금 안 좋은 사과도 여기서 받아주면은 안동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안동 같은 경우는 다 포함해서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일단은 해결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해요.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농가들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수치가를 더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죠. 농가가 받는 금액을 그 가격안정기금 지원 사업에서 좀 개선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 좀 상품이 안 되는 그런 과실까지도 좀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이런 농가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공선위에서도 이게 좀 황골탈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